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우리 법규 문제 뒤에 또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들 여러분들 문제들 보면은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도 틀림없이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야 이런 건 제가 좀 처음 풀어보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에 대한 문제를 제가 냈죠 그죠? 전문적이나 기술적인 검토 평가를 위해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청이나 본부에 뭐를 둔다고요?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이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평가단장은 화재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단원 중에서 학식, 경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장이나 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해요. 단장은. 그리고 평가단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었던 사람은 알게 된 비밀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때만 사용을 해야죠. 그죠? 일할 때만 사용을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런 것들을 다른 쪽에 이제 제공을 하거나 누설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게 제가 예전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50명입니다. 50명. 맞죠? 그래서 평가단의 구성에 대한 규칙에 가보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50명 들어가 있죠. 그죠? 50명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이 4번 보세요.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게 연임이 특이하게 2회입니다. 2회 한정이라고 특이하게 들어가 있죠. 그죠? 됐고요. 자, 그리고 12번. 성능이주 설계대 평가단의 운영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어요. 그럼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단을 운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구성이었고, 그치? 운영에 대한 내용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법에 가보면. 근데 이게 6명에서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우리가 이제 뭐를 하냐면 회의를 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요.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제1조 2항에 따른 성능이주 설계 변경 신고에 대한 심의 의결 같은 경우는 5조 2항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이주 설계를 검토 평가한 평가단원 중 자, 몇 명 이상으로 평가단원을 구성 운영하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가보면 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죠. 이 두 문제가 여러분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에 대한 문제가 나와버리면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일단 법조항 한번 보시고 이 규칙에 대한 내용, 규칙에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나올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디 두는지 꼭 보셔야 되고, 아셨죠? 그래서 규칙에 갔을 때 여기 구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운영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숫자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줘요. 회의에 참석하면 단원에게 돈을 주는데 다만 소방공무원인 평가단원이 본인 원래 업무래 본인 원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면 돈을 안 준대요. 원래 해야 될 일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13번. 소방시설법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죠? 옳은 거예요. 1번. 관할본부,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본부랑 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택의 관리자는 소학이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를 이제 설치하는데 이게 관리자가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설치해요? 개인 소유하고 있는 그죠? 그 건물을 또는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하는 거죠.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자율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 단독주택, 공동주택인데 이 공동주택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예요. 그죠? 그래서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자, 여기서 잘못된 건 뭘까요? 이건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는이 아니죠. 소화기와 뭐를 설치해야 돼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다 설치해야죠.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자, 됐습니다.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갔을 때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이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죠? 자동차 설치하는 비치. 그죠?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 하는 소화기가 있다. 근데 이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치하는 사람은 자, 이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제작자, 조립자, 수입자, 판매자, 소유자 이런 사람이 설치하거나 비치한대. 제작, 조립, 수입, 판매, 소유. 그죠? 자, 근데 그 자동차 종류가 이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5인승,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게 경영자동차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이 일단 3번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검사라는 걸 하잖아. 우리 차 있으면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동차 검사를 했을 때 그때 차량용 소화기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까지 검사를 해주래. 그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청장에게 꼭 통보를 해주래요. 맞습니까? 자,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15번. 자, 이거 잘 보세요. 소방시설법상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설치하는 소화기는 당연히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문제를 그냥 풀겠습니다. 승용자동차에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2개가 아니고 하나만 둡니다. 하나. 자, 승합자동차가 들어가 있는데 이 승합자동차 기준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승차 정원에 따라 또 달라지고 이렇게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2개 이상 설치한다. 그리고 23인을 만일 초과했다. 그럼 23인에서 35인짜리인 거죠. 너비 2.3m를 초과하는 경우에 운전사 좌석 부분에 그죠? 600mm 세로 20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안에다가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를 해줘라. 맞죠? 그리고 3번에 가보면 승합자동차는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일 땐 능력 단위가 거기 가보면 2 이상인 소화기가 2개가 아니고 1개 또는 능력 단위가 1 이상인 소화기를 3개가 아니고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승차 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경영 승합 자동차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이 숫자가 나와버린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중요한 거 얘는 꼭 정리하시고 그리고 누가 설치하는지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행안부령도 나올 수는 있다고요. 행안부령도 그 행안부령에 가보면 이게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 이게 규칙 제14조에 가보면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승용자동차입니다 먼저. 그럼 여기는 11이야 그냥. 아셨죠? 11이에요. 자, 승합자동차 같은 경우는 먼저 경영이 나와요. 경영. 여기도 11이에요. 조그만 것들은 다 11입니다. 승용차나 또는 여기 가보면 승합차라고 나와 있죠. 다 11이에요. 11. 됐습니까? 다 11이에요. 처음에 능력 단위고 그 다음 개수예요. 자, 그리고 15인 이하다. 15인 이하. 자, 그럴 때는 조금 인원이 많아지니까 2, 1. 그죠? 2단위 2, 2단위 1. 그리고 여기 봐봐 여러분들. 내가 만일 능력 단위 1단위짜리 설치하고 싶대. 그럼 이걸 2개 설치했대요. 똑같은 거죠. 2단위짜리 하나를 설치하든 1단위짜리 2개를 설치하든 결국 능력 단위 2단위라는 걸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11인 이상인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꼭 1개 이상을 설치를 해줘라. 그냥 운전석 부분에 하나 꼭 설치를 해줘라 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위를 설치하는데 이 기준이 추가가 돼 있는 거고 여기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 다가 아까 제가 문제로 냈던 거 16인에서 35인이 나와 있는데 2예요 여기는. 그죠? 그리고 승차 정원이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너비가 또 넓대. 이게 2.3m를 초과한대요. 그죠? 운전자 좌석 부분에 그때는 600에 20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기준이 좀 많네요. 여기가 23인이니까 2.3, 2323 가져가시면 되고 600에 200에 그죠? 거기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를 해줘라. 기본은 얘예요. 기본은 2단위 이상 2개. 그죠? 근데 23인 초과할 때 추가 기준이 더 있는 거죠. 자, 승차 정원이 이번에는 더 많네요. 36인이네요. 그죠? 그러면 3단위 1개 이상 플러스 2단위 1개 이상
그러니까 여기보다 많이 설치하는 거죠. 결국 여긴 4단위였는데 여긴 3단위와 2단위니까 5단위 설치하는 거죠. 그죠? 다만 2층 요즘 버스에 여러분들 대형 승합 자동차 버스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2층짜리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2층 버스가 엄청 많이 다잖아. 서울 경기에 가보면. 그죠? 이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위층 차실에 3단위 한 개를 또 추가해서 설치하래. 2층도 사람들이 타니까. 그죠? 3단위 한 개를 추가로 설치를 해줘라. 자, 화물과 특수네요. 근데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중형 이하일 때는 11, 대형 이상일 때는 21, 그죠? 또 12, 결국 2단위죠. 그죠? 맞죠? 그리고 뭐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게 이쪽이죠. 이쪽 승용부터 여기 화물까지. 근데 나오면 솔직히 얘기하면 숫자로 내긴 너무 좋습니다. 문제가. 하나만 살짝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옳은 거 찾아라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틀린 거 찾아라 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들 저하고 나중에 또 뭐 마지막 이제 뭐 동영 때 제가 한 문제를 섞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십시오. 마지막 할 때까지 이런 것들은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갑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라는 절로 한번 챕터로 한번 가볼게요. 12조에 가보면 얘가 나와 있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예전에 우리 많이 봤던 조항입니다. 이거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계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다 포함, 차단하면 안 되죠. 다만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가능하다. 본서는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않으면 다시 해, 제대로 해 라고 조치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 있고요. 청본서는 작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요. 자, 요거 잘 보십시오.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오케이. 이건 맞죠. 이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평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장애인 등이라는 건 얘기하는 거죠.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사람들.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같은 경우 경보설비와 소활동 설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소활동 설비 누가 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소방관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설비 대표적으로 피난 구조 설비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설치하고 관리를 해줘라. 이 설비들은. 그래서 이게 법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셨죠? 그래서 꼭 알고 계십시오. 됐나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과정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밑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하고 그냥 한번 보시고 뒤쪽에 가서 나중에 문제 한 번씩 더 풀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제가 부록 같이 드려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시면 부록을 같이 드리니까 그 부록에 있는 문제들 한번 쭉 같이 복습할 때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방시설법에서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소화기구는 연면적 33제곱 이상인 곳에 설치한다.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용구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오케이. 그죠? 소화기구는 터널이나 지하구에 설치하죠.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 세 번째 봐봐요.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에는, 그죠?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 이름이 원래 뭐예요? 주거용이죠, 주거용. 주거용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이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4번.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자, 이게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입니다. 일반 음식점에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에는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건데 보니까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여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에 후드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에는 뭐를 설치한다? 보통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그래서 저거 해설로 보세요. 해설로. 대신에 이거는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아시죠? 꼭 보셔야 돼요. 소방시설법에서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옳지 않은 것은으로 바꿔주십시오.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십시오. 항공기 경락고 설치하죠. 차고 주차용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인데 바닥 면적이 800제곱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그죠? 근데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바닥 면적이 아니죠. 이게 시설일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인데 차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요게 멘트가 면적의 합계가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 같이 적어 두십시오. 면적의 합계가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 그러니까 이건 바닥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200제곱 이상일 때 그 부분에 설치한다.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다 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있다 그랬죠? C바3 맞습니까? C바3 C급은 바닥 면적 300. 이게 멘트가 좀 바뀌었어요. 아셨죠? 이게 사용 면적이었는데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이상인 경우 그 부분에만 설치한다라고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이상의 경우에 설치한다.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아셨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뭐가 나와요? 스프링클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스프링클러. 그러면 거기 19번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맞습니까? 그래서 스프링클러 기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물분무 등도 나오고요. 옥내 소화전도 나오네요.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죠. 연면적 3,000 옥내 소화전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자, 복귀. 이게 바닥 면적이 아니고 뭐예요? 연면적이죠. 연면적. 그죠? 그리고 근생 바닥 면적 1000 이상일 땐 간이 SP 설치하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연면적 800제곱 이상일 때 이 시설이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 아직 바닥을 연으로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은. 연을 바닥으로 바꾸고 바닥을 연으로 바꾼 문제는 아직은 크게 없었어요. 크게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2번이 잘못된 거고요. 꼭 얘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SP에 대한 설치 대상. SP는 꼭 정리해 가십시오.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 SP는 아셨습니까? 무조건 소화설비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 그 외 기준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것도 같이 넣어놨으니까 꼭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거 채워보십시오. 단독경보형을 우리 워낙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로도 많이 냈었고 예전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셔라. 자탐 설비가 없는 수련시설인데 자, 뭐가 들어있어야 돼? 꼭 안에. 이 용도가 꼭 있어야 돼요. 무슨 시설이요? 숙박시설. 그리고 유치원. 그죠? 교육연구 수련시설, 합숙소, 기숙사.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 읽어보시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건 연동형으로 설치하래요. 두 개가 서로 연동이 되게 설치를 해줘라.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다음 자탐 설비의 법적인 설치 대상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이것도 꼭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층 이상인 건물이나 또는 우리가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등 기숙사 이런 데는 모든 층에 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근위 위장복 요거 1000 아니죠. 600이죠. 근위 위장복 600이죠. 그죠?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지하구 근생 중에 조산원 산후조리원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여러분들 600짜리, 1000짜리, 2000짜리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보십시오. 이거 연면적 기준. 그리고 요것도 보셔야 돼. 두 개. 6층 이상 잘 보시고요. 하셨죠? 자탐 설치하는 대상.
아래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1번부터 5번까지는 꼭 보셔야 돼. 아셨습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됐습니다. 터널 길이는 당연히 보셔야겠죠. 그죠? 터널은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자, 그리고 화재 알림 설비 어디 설치하고 시각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체크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거 채워보십시오. 비상경보. 연면적이 얼마 이상인 거 모든 층에 설치해요. 우리가 400, 그치? 이거 얼마입니까? 150. 공연장 100, 그죠? 터널 500m, 터널 잘 보시고 옥내 작업장 몇 명? 50명일 때 비상경보 설치하죠. 맞죠, 여러분들? 이거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됐나요? 됐나요? 23번.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 중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4개 다 싸그리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꼭 알고 계셔라.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의 관광호텔. 이거 그냥 호텔 아닙니다. 7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5층 이상의 병원, 5병. 맞죠? 7호에 5병. 7호에 5병. 그러니까 옳은 건 3번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얘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기호흡기. 추가적으로 꼭 정리하십시오. 공기호흡기 문제는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만들어 드렸죠. 그죠? 자, 그리고 객석유도 등을 설치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유흥주점이나 보세요. 캬바레, 나이트,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얘기한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흥주점 영업시설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맞죠? 그리고 얘가 꼭 있어야 되는데 무대부. 춤추는 데 있잖아요. 춤추는 무대. 그리고 문화집회, 종교, 운동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비상조명 등 설치 기준이랑 설치 대상이나 휴대용 비상조명 등 설치 대상도 제가 넣어놨어요. 비조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500 터널.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제가 공기호흡기랑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공기호흡기엔 숙박시설이 없지만 여기는 숙박시설이 있다라는 차이가 좀 있다. 25번. 소방시설법상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간 알맞은 말은 그랬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자 이거 몇 메타 이내? 180m 이내. 지름이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종류에 뭐가 있어요? 상수도가 아니고 미안해요 여러분들. 소화용수 설비 종류엔 상수도가 있고 얘가 있죠. 그죠? 얘는 수도 배관을 이용하는 거고 수도 배관을 이용 못하면 이 수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일반 상수도 배관을 사용할 게 없으면 우리가 수조를 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래.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근데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그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걸로 한다? 오케이. 알겠다라는 거야. 그럼 소화수조, 저수조는 어디 설치하는 거냐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거기로부터 180m 이내에 수도 배관이 적당한 게 없대요. 그래서 75mm 이상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일 때는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를 해줘라. 기본은 이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얘가 설치가 안 돼 있을 때 얘가 설치를 못하는 기준일 때 얘를 설치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설치 기준, 뭐 연면적 5,000, 가스 지상 노출 100톤, 그죠? 뭐 폐기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문제로라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재현 설비는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죠? 채워보십시오. 이거 채울 수 있죠? 전체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야, 여러분들? 이거 200이지, 200. 이건 얼마야, 여러분들? 수용인원 100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다 얼마예요? 1000씩이죠, 1000. 맞나요? 다 1000씩이죠, 그죠? 이거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걸 다 물어보진 않았죠. 근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해서 제가 채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고, 연살도 많이 나오진 않지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연살은. 기출에 가보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가보면 판운창일 때 이거 1000, 바닥 면적 합계 1000. 그리고 이 지하층, 제가 예전에 이 지하층을 조금 잘 보시라고 했었는데 여기가 150이고 학교일 땐 700이에요. 이게 타분야에서 좀 나와요. 이 700이라는 게. 아셨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리고 뭐 30톤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그 외 기준도 제가 넣어놨어요. 연속에 대한 거, 비콘에 대한 거, 무통에 대한 거. 근데 얘네들이 다 터널 기준이 있거든요. 터널 기준은 한 번씩 다 정리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아셨습니까? 네, 터널 기준은 한 번씩 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연방은 지하구에만 설치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지하구에만 설치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13조에 가보면 이제 특례가 나와요. 그죠? 그럼 특례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조까지 좀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13조부터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